자, 임필성 감독님이 하차하시면서요. 또 그렇다고 그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둘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또 어마어마한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맛깔나는 대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어이! 소녀시대! 어렸을 때 그럴 때는 내가 반항을 안 했어. 임신을 했지. 우린 함께 있을 때 무서울 게 많은 중신이었지. 영화 스물의 이병헌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처음 자리를 해주시면서 처음부터 엄청난 영화를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장편 데뷔작인데요. 이 감독님이 지금 세계 영화제들을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영화 사울의 아들. And the Oscar goes to Son of Saul, Hungary. 이번 주에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외국의 영화상. Thanks to the Academy for this incredible honor. 작년 깐네에서부터 심사위원 대상을 시작으로 한 38개. 38개. 영화 한 편 찍어놓고 세계 여행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아, 그렇네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충격적이다. 극강의 체험성이 있지 않나. 주인공 사울은 1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시체들을 처리하는 비밀 작업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에 어린 아들의 주검이 도착하고 사울은 아들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기로 결심하면서 랍비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자체가 내러티브가 굉장히 단순해요. 아들의 장례. 이걸로만 그냥 내러티브는 끝이거든요. 생존이 거의 절대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공간에서 웬 장례.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일단 홀로코스트를 다루고 있잖아요. 존더 코만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수용인들의 학살을 뒤처리를 하는 역할을 시킨 거예요. 학살자와 희생자 사이에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사실 3, 4개월 정도마다 이렇게 그 존더 코만도도 처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나온 화면이 부검실 장면이잖아요. 네네. 이제 이 아들이 부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사울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사울이 정신이 나갔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면 맨정신이긴 해요. 사울이 학살당할 뻔한 랍비를 몰래 빼와요. 그래서 이제 존더 코만도 동료들이 우리는 이미 다 죽어 있다. 사울은 목숨에 대한 미련은 이미 버린 거죠. 자기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자. 저는 충격받은 걸로 치면은 오프닝 시퀀스예요. 적나라하게 카메라가 희생자들을 담아내지는 않아요. 사울 뒤로 포커스아웃 처리되고 배경으로 쓰이는데 저는 그것마저도 그 영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참혹하고 잔인하게 느껴지는데 독특했던 게 그 화면 비율도 예전 비율을 네네. 사용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4:3 화면 비율에서 거의 한 70% 정도는 주인공의 얼굴, 심지어는 등도 되게 자주 보여요. 그래서 이제 화면이 더 좁아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폐소공포를 안기는 거죠. 그 포커스도 이제 보통 영화에서는 포커스를 맞추는 쪽에 봐달라라고 해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감춤으로써 더 보게 만드는 어떤 심리를 건드리는 몸으로 느껴지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더 느껴지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얻어지는 효과가 음향에 주의가 많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스실에 들어간 다음에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든가 거기서 안에 울부짖는 소리라든가 다 현장음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후반으로 그래요? 만든 거 없이 감독의 그 집요함이 리허설도 굉장히 집요하게 한 작업이었던 것 같고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끝낸 다음에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러브콜이 많이 왔다고 해요. 후반부에는 거의 뭐 전쟁 영화를 방불케 하는 전투 장면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 사울이 막 도망을 가다가 풀숲에 거의 갔는데 이제 위에 깡통 같은 거에 이제 그 총알이 맞는 장면이 있어요.
또 그 장면은 정말 음향이 너무너무 생생한 게 아, 그래요? 근데 헐리우드 제작이라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그러게요. 아우슈피츠 버전 같은 실감나는 액션 영화에 써보고 싶은 욕망을 주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황동원 평론가님의 별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별점은 4개입니다. 4개요? 네. 아, 오늘도 굉장히 고득점이네요. 네네. 근데 철저하게 이제 이 유대교의 네. 교리 거기에서 이제 입각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근데 그것도 이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심정적으로 이제 가슴으로 그야말로 이제 확 와닿는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약하지 않나. 저는 이 감독은 솔직히 선택을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형적인 내러티브를 선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관객이 예상을 하고 가는 지점들이 있는데 하나도 예상되는 지점이 없어서 그래서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그냥 영화를 다 보고 나면 피곤함이 느껴지니까 그 정도로 연출 의도가 제대로 먹힌 것 같아요. 그래요.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서 죽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속으로. 새로운 천재 등장, 데뷔하자마자 거장. 약간 라임이 있네. 역시 비트박스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줄평 센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의 영화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요즘 극장가에 너무너무 바쁜 외국 배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영화 300에서 남성미를 물씬 풍겼던 제라드 버틀러인데요. 예. 한 달에 2편의 영화에서 동시에 활약을 한다고요? 네, 테러를 막는 1급 경원 역과 더불어서 네. 신화 속 어둠의 신이자 강력한 악역으로 등장해서 전작을 뛰어넘는 열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두 가지 모습 모두 기대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도 더 새로운 모습으로 알찬 영화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